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네, 이번 주는 뭐 지수가 전반적으로 잘 올라왔고 뭐 크게 투매너한 것도 없었고요. 장중에 뭐 그렇게 크게 어렵게 한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해가지고 그죠? 그것 때문에 약간 지수가 약세 출발한 적은 있지만 아무튼 잘 끝났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는 되게 힘드셨을 거고. 이번 주는 이제 지수도 잘 올라왔고요. 종목들도 나름대로 조금씩은 다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좀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혼란스러웠는데, 그것도 지금 뭐 이제 슬슬 오미크론 얘기는 이제 슬슬 잘 뉴스도 안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항상 그랬는데, 네, 또 아무튼 요번에 개인들 많이 불안하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어제 했던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해드릴 거고요. 어제 뭐 메가 MD 정도까지 얘기하다가 이제 더 있다. 그래서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 없어지고 좀 마치니까 내일 더 해드리겠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는 뭐냐면 악재로 망가진 차트와 심리가 회복되는 과정. 요거를 이제 주제로 해놓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일주일 동안 이제 수고도 많이 하셨으니까 아무튼 오늘 방송 잘 들으시고 네,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음 주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더 추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월동 준비 잘 하시고요. 네. 그리고 자 일단 뭐 지수부터 잠깐 볼까요? 네, 지수는 뭐 오늘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뭐 별로 이제 크게 얘기할 게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왜냐면 한 번 더 얘기해드리면 짧게. 이게 낙폭에 따른 반등이 되게 세게 나왔어요. 이게 코스피죠, 그죠? 네, 세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게 코스피 지수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뭐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하락했던 거 다 회복했고, 그죠? 네. 그러면 살짝 떨어져요. 살짝. 네, 제 경험상 여기서 막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고, 특별하게 뭐 정말 센 호재가 여기서 뭐냐면요, 강력한 진짜 무슨 저 핵폭탄급 강력한 호재가 있으면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아주 진짜 슈퍼 울트라 강력한 악재가 나오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력한 악재나 호재가 있나요? 자, 이 지수 얘기는 대충 하고 넘어갈 건데, 지수를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호재가 있을까요? 있죠.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있어요. 맨 뒤에 얘기할 거예요. 지수를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까지는 아니고 조금 올릴 호재는 있는데, 아무튼 뭐 갑자기 막 진짜 상한가 가듯이 지수가 올라올 만한 그런 강력한 호재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거꾸로 지수를 이렇게 끌어내릴 강력한 악재는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뭐 금리 인상, 뭐 기타 등등등, 그죠? 경제 악화,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죠? 이런 얘기 하시면서 어떤 걸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이미 다 써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수가 끌려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강력한 악재 다 재탕, 3탕, 4탕, 5탕 다 한 거 아니에요? 다 흔 거죠. 새 거 아니잖아요. 요번에 오미크론이 왜 여러분들이 힘들겠냐면 저기 뭐야, 처음이었잖아요. 호들갑도 언론에서 호들갑은 좀 세게 떨었지만 아무튼 좀 낯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드셨던 거예요. 네. 왠지 새거 같은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다 써먹은 거잖아요, 그죠? 네. 무슨 변이 그죠? 네. 레퍼토리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강력한 호재나 강력한 악재가 있으면 여기를 강하게 뚫고 나가겠지만, 뚫고 나가거나 뚫고 내려가겠지만 그런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네. 주식시장은요, 맨날 안 된다 하면서 가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된다, 안 될 거다, 안 된다 그러면서 가요. 장사꾼이 맨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는 거 없어요. 믿져요. 남는 거 없어요. 그러면서 돈 잘 벌죠. 그렇죠? 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 맨날 죽는 소리 하면서 가요.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잘 가려내셔야 되는데 그걸 못 가려내셔서 그래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지수는 그냥 그래서 그냥 그럴 거예요. 네. 늘 연말이니까
맨날 이제 좋은 것도 안 좋게 얘기할 거고, 그래서 개인들 그 분위기를 굉장히 안 좋게 할 겁니다.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뭐 말도 못 합니다. 지금 심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건 좀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수는 그냥 앞으로 그냥 큰 급락보다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거의 비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뭐 나중에 또 변동성이 있거나 그러면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당분간 저기 미국 있죠? 미국 나스닥 지수 보지 마세요. 왜냐면 미국 나스닥 지수 보시면은 정신 건강에 되게 해로울 거예요. 어제 미국 나스닥 지수가 1.7%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하락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아침부터 또 미국이 급락했다고 막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우 지수는 어제 하락한 게 없었거든요. 그냥 보합해서 끝났고요. 근데 나스닥만 급락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회원들, 특히 여기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스닥 위주로 급락을 했다는 건데, 나스닥에서 누가 급락을 했냐가 중요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근데 누가 많이 떨어졌냐면, 자, 여기 힌트예요.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보세요. 잘 들리시죠? 네. 아유, 지수 얘기 여기까지 하고, 네. 해외 그 종목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나스닥 지수를 끌어들인 주범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주식을 다 버리고 미국으로 떠나서 엔비디아를 개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어제 엔비디아가 급락했어요. 이런 거 사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엔비디아 사신 분들 조롱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안 무서워요? 안 무섭냐고요. 코로나 터졌을 때 45달러, 그죠? 네. 지금은 300달러. 네. 머리에 쏙 들어가시라고 발음을 좀 세게 합니다. 네. 여기는 45달러, 여기는 300달러. 최고점은 346달러. 300달러 이상 올랐어요. 이거 안 무서운가 모르겠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전문가 하는데도 나 이런 거 보면 무서워요. 무섭다니까요. 이걸 사더라니까요. 삼성전자 욕하면서. 이게 어제 급락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산 사람들 많은데 어제 4% 급락. 4%가 뭐가 급락이에요? 한 10% 떨어져야 급락. 그건 개별주 얘기고요. 이거는 대형주잖아요. 그죠? 4% 급락했어요. 그죠? 그리고 개인이 많이 산 게 AMD. 이거 어제 4.9% 폭락했어요. 더 떨어지면 이거 사신 분들 아마 밤에 잠 못 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산 미국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요. 테슬라 어제 이것도 6% 급락. 그죠? 그리고 모더나 있죠. 요즘에 뭐 자꾸 또 뭐 백신 부스터샷 맞아야 된다 막 그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또 모더나 주식이 또 많이 올라갈까봐 사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모더나 최근에 급락하고 있고요. 어제도 3%, 3.9% 급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요즘에 뭐 전기차 있죠? 루시드. 요거 어제 18% 급락.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리비안 관련주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어제 급락했고요. 마이너스 5%. 대형주가 삼성전자가 5% 빠진 거면 많이 빠진 거죠.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블록스. 요거 메타버스 관련주죠. 6.8% 급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급락을 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하나같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지금 많이 산 주식이에요. 대부분.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주식들을 사놓으셨으면 밤잠을 설치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그냥 푹 주무세요. 그냥.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아침에 급락했다고 또 그냥 우리나라 증시 폭락한다고 아침부터 막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있던데, 뉴스 좀 그만 보세요. 뉴스에서는 이렇게만 얘기해요. 어젯밤에 미국 증시 나스닥이 급락했습니다. 코로나. 제가 쭉 얘기해 볼게요. 보통 기사가 이래요. 어젯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급락한 이유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해서 5차 대확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경기가 안 좋아질까봐 나스닥 지수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웃기고 있네요. 거의 대부분 보합이나 약간 상승하면서 끝났는데 저 몇 개가
폭락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건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개인들이 많이 산 이런 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눈 떠가지고 이제 그래 오늘도 화이팅 해야지 그리고 딱 뉴스를 봤더니 미국이 폭락했대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막 눈을 막 흔들리고 불안해서 이제 아침에 갖고 있는 것도 다 팔아버리고 손절해버리고 그래갖고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싶으시면 미국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가 아니라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시면 계속 봐도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다. 보지 마세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시죠? 예, 이소정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네. 이해되시죠? 예, 이원희님도 어서오세요. 네. 보지 마세요. 네, 걱정돼서 얘기해드린 거예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시황을 아예 보지를 마세요. 그냥 어차피 그냥 뭐냐면 제가 밤마다 정리해드릴 테니까 네. 중요한 거 있으면 정리해드릴 테니까 보지 마세요. 네, 해로워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이제 지수는 다음 주 어떻게 될지 얘기해드렸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있잖아요. 심리가 어떠냐면 이거예요. 아까 뒤에서 얘기하겠다는 게 이건데 개인의 심리가 이래요. 뭐 하여튼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심리가 되게 안 좋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주식을 살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던 기사인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또 그러니까 개인의 심리가 뭐냐면 국내 주식이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죠? 네, 상태가 안 좋고 뭐 대선주 믿고 샀더니 대선주도 영 안 좋고 그죠? 이것저것 해봤는데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미국으로 가자.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있죠. 그죠? 서학겜이라고 불리죠. 네, 그 사람들 일단 뉴스 보고 가서 산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뭐 코로나 확진자 7,000명 막 그죠? 막 무슨 역병 창고라듯이 그죠? 막 7,000명 넘었었다고 맨날 그냥 뉴스 나오고 안 좋은 뉴스 악재만 나오니까 이러다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고 보니까 주식시장이 전혀 안 갈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들이 뭘 지금 선택하냐면 종목이 아니라 레버리지와 인버스라고 불리는 뭘 사요? ETF를 매수합니다. 이걸 왜 사는지 심리를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뒤에 종목 얘기해야 되니까. 개인들이 이걸 왜 사는 줄 아세요? 지수. 그러니까 지수와 연동되는 ETF에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냐면 지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주식을 사면 물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앞에서 물려본 거예요 벌써. 믿고 샀는데 삼성전자 한 20% 손실, 20-30% 손실 나보고 개별주에 이제 사자마자 큰 수익 낼 줄 알았더니 들어가자마자 한 40%, 50%막 손실 나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계속 들고 있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겁 엄청나게 먹은 겁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주식은 못 갖고 있겠고 자 잠깐만요. 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레버리지나 이걸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원래 레버리지하고 이거 투자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말고 갑자기 최근에 그죠? 겁먹은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하고 고퍼스 같은 ETF를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목 못 들고 있겠으니까 겁이 나니까 여기다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냐면 지수가 박스권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제목이 이거잖아요. 레버리지 고퍼스로 박스비 투자 나선 개미. 자 그러면 정답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개인들은 어떤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수가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죠? 그러면 절대 이렇게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개인들이 뭐 하려고 하냐면 지수가 내려오면 자 여기죠. 여기서는 레버리지를 사가지고 올라갈 때 이제 2배의 수익을 챙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로 팔아가지고 인버스로 갈아타는 거예요. 특히 고퍼스. 떨어질 때 수익 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 나는 레버리지를 사서 수익을 내고 그걸 팔아서 다시 고퍼스를 사가지고 다시 여기서 레버리지 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셨죠? 레버리지 고퍼스 이거 다 아시죠? 그죠? 네. 개인들의 계획이 이거예요. 자, 세력들이 이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이렇게 안 만들어줘요. 그리고 낮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었는데
지수가 정확하게 이렇게 지수를요, 여기서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는요, 그건 개미가 아니죠. 그건 이 판을 만드는 사람이죠. 세력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 이 판을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개인들이 이걸 다 맞춘다고요? 이 저점과 고점 이걸 다 맞출 수 있다고요? 이분들이 지수에 투자하겠어요? 이분들이 세력하지? 동의하시죠, 그죠? 네. 개인들이 지금 되게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오래 한 고수일수록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패닉에 빠진 거예요. 주식을 못 들고 있겠으니까, 손절했으니까 잃어버린 돈 찾아야 되니까 이게 안전하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거를 이거는 고수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못 맞춰요. 고수들은요, 이러거나 말거나 종목 들고 와서 수익 내는 사람들이 고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자 보세요.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게 뭐라고요?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샀어요. 그리고 12월 1일부터 9일까지 가장 많이 산 게 뭐예요? 고퍼스.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에 가장 많이 산 게 지수가 급등할 때 수익 나는 레버리지를 많이 샀고, 12월 1일부터는 뭘 샀다고요? 지수가 급락할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고퍼스를 샀어요. 자, 그런데 지수가 어떻게 됐었을까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되겠죠. 자, 11월 23일부터 11월 말까지 폭락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베팅했다고요? 지수가 급등한다에 베팅을 해서 엄청난 손을 입었겠죠. 근데 12월 1일부터 뭐 샀다고요? 12월 1일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뭐 샀다고요? 고퍼스. 지수가 급락하는 거에 2배로 주는 거. 근데 급등했으니까 2배로 손실 났겠죠. 이해되셨으면 자 7번 더 찍어보세요.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퍼스하고 레버리지 이런 거는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들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세력이 다 보고 있어요. 아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할지 다 안다니까요. 네. 정확하게 거꾸로 가죠. 레버리지는 들고 있으면은 물리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지수는 죽을 때까지 올라가니까. 그죠? 근데 고퍼스 있죠? 인버스나 고퍼스 들고 계시면 평생 그거 저기 됩니다. 네. 고퍼스를 인버스하고 고퍼스 잘못 사시면요, 그거를 뭐 해지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인버스 고퍼스 지수 하락할 때 돈 버는 거 있죠? 인버스하고 고퍼스를 사시면요 평생 후회합니다. 그게 해지용이 아니에요.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해지는요 저기 말 그대로 해지펀드나 그죠? 네. 좀 큰 저기 정말 진짜 뭐 수백억 수천억 그렇게 운영하는 데서 하는 거지, 개인들이 그렇게 해지용으로 개인들이 해지를 할 수 있지만 인버스를 해지하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인버스를 사잖아요. 그러면 물린다니까요. 평생 후회해요. 왜냐하면 비유를 들면 여기다 성인이시니까 결혼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네. 결혼 잘못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결혼 잘못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생 후회해요. 평생. 그죠? 물론 이제 그분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결혼 잘못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20년, 30년을 평생 어우 씨 이러면서 이제 후회하시면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버리지도 못하고. 네? 인버스 이해되시죠? 네, 인버스 특히 고퍼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저거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개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겁을 먹고 종목을 못 사니까 지수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개인들 반대로 하면 돼요. 개인들 반대로 하는 게 내가 세력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들 겁을 먹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용기 내시면 되잖아요. 그 지수에 관심 갖지 마시고 어디에요?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죠. 쉽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개인들은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보통 확 띄운 다음에 안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레버리지 산 사람도 돈을 못 벌고요. 인버스 산 사람도 손절을 못 해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산 사람은 왜 못 파냐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인버스 산 사람도 못 팔죠. 왜냐하면
지금 팔면 손실인데 조만간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둘 다 못 팔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지수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세력이 뭐 하냐면 종목으로 움직여요. 이해되시죠? 기가 막히다니까요. 네. 개인들이 지금 지수에다가 지수, 인버스, ETF에 투자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시중 팔고 종목이 움직이죠. 이해되셨죠? 네. 지금은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될 때예요. 그리고 갖고 계신 거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회원한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12월 달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랬어요. 간다.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아, 본인이 생각하셔도 갈 것 같아요. 이제 할 만큼 다 이제 두들겨 패고 이제 두들겨 패다는 표현을 쓰죠. 네.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눌러놓은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갈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맞아요. 12월 달에 가요. 보통 12월 달에 개별주 테마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심지어 김정일 죽었을 때도 김정일이 12월 달에 죽었거든요. 그때도 갔어요.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때 처음으로 금리 인상한 게 12월 달이에요. 그때도 갔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12월 달. 그때 이제 저 국회에서 그 탄핵안 통과됐죠. 그때도 갔어요. 보여드릴까요?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그때도 갔어요. 뭐가요? 개별주 테마주가 갔어요. 12월 달에.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뒤에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종목 얘기 좀 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개인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길을 가셔야 돼요. 네.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고 하죠.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셔야죠.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시면 당연히 실패하겠죠. 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어제 방송 다 들으셨죠, 그죠? 어제 그 메가임리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어디 인버스 조심하세요. 네. 제가 오죽하면 결혼에 비유를 하겠습니까? 자, 메가임리 어제 요거까지 얘기했었죠. 자, 이평선은 하나만 놓을게요. 213. 자, 200 여기 이제 이평선 하나 놨는데 이게 보라색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이요, 땅. 네. 이제 여기 위에 있으면은 지상, 네. 여기 밑에 있으면 지하. 이렇게 살짝 깨져 있으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상 뭐 한 3층 정도 되겠죠. 여기는요 지하 1층, 2층.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살짝 걸터 있죠. 이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누가 대표를 한번 찍어보세요. 그렇잖아요. 여긴 지상 3층, 5층, 여긴 지하 1, 2층.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살짝 걸터 있잖아요. 반지하. 이해되셨죠? 오케이. 네, 반지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살짝 걸터 있죠. 네. 이렇게 생긴 차트가 많거든요. 네, 많은데 자 보세요. 어제 메가임디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었죠? 이게 예전에 위즈코프, 제일테크노스, 웹스처럼 낙폭과대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살짝 돌려 세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재매집이 원래 매집이 되어 있었던 종목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재매집을 세력들이 잘 해주면 여기서 또 올라가는 것들이 나온다. 그 얘기 하다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어제 이 얘기를 했었는데 메가임디 어제 얘기했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차트가 원래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갔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미크론 그게 터지는 바람에 순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팍 맞아. 그리고 지금 불이 나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뭐죠? 정책주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종목들 몇 개 더 볼까요? 네. 아시아 경제를 보죠. 차트를 바꿨는데 다른 종목으로 바꿨는데 차트는 거의 똑같죠. 그죠? 네. 이것도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끝내고 들어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요소수 문제까지도 잘 이겨냈는데 오미크론 터지는 바람에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4,500원 위에 있다가 3,000원을 깼죠. 얼마나 많이 빠진 거예요. 그죠? 30% 정도 떨어진 거죠. 그리고 다시 거래가 보이면서 불이 나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 있었는데 살짝
땅 파고 들어갔다가 다시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기 싱크홀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싱크홀에 빠졌다가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정신 차리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개인들의 심리가 망가져서 이게 차트가 망가진 거예요. 아까 제목을 악재로 망가진 차트라고 했는데 악재에 놀란 개인들이 망가뜨린 차트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건 실체가 없는 악재다. 자꾸 악재라고 얘기를 해서 개인들이 버리는데 버리지 마라. 이건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악재로 망가진 차트가 아니고 악재의 마음이 흔들린, 그죠? 네. 멘탈 나간 개인들이 망가뜨린 차트. 이건 사람이 망가뜨린 거예요. 악재가 망가뜨린 게 아니라 사람이 망가뜨린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들었다 놨다를 하죠. 그리고 망가진 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보수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보수 공사. 길 가다 보면은 저기 갑자기 지하에 묻어놨던 그 무슨 수도관 같은 거 터져가지고 막 긴 거 보수 공사하는 거 지나가다 보셨죠? 그죠?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망가뜨려 놨으니까 빨리 보수 공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수 공사하는 종목들이 많다 이거죠. 캐리소프트. 차트가 자꾸 똑같은 게 많이 나올 때는 긴장하고 보셔야 돼요. 차트가 똑같잖아요. 이것도 이제 뭐지 다시 한번 해보려고. 거래가 보이죠? 네,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미크론 그러면서 떨어지니까 후두둑 깨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래버린. 지금 보수공사 중. 그죠? 네. 근데 캐리소프트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정원 엔시스. 이거 저기 윤석열 씨 테마주죠? 네. 그것도 정책주잖아요, 그죠? 네. 하락하다가 돈이 들어왔어요. 살짝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김종인 씨랑 좀 연관이 돼요. 근데 이제 김종인 씨가 이제 여기 처음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안 들어오고 막 협상이 나랑 안 들어오니까 막 하락한 오미크론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더 빠진 것도 있어요. 빠지다가 이제 김종인 씨가 영입되니까 반가워서 급등했다가 다시 누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도 이제 순간적으로 지하에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죠? 네. 거래량 비교해 보시면 괜찮죠. 그죠? 네. 공정경제 테마주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죠. 메가MD 아시아경제는 일자리, 캐리소프트는 저출산, 정원이시스는 옛날 경제민주화, 지금은 공정경제 그거죠. 그 다음에 SGA. 자, 지금부터 테마주. 자, 보세요. SGA죠. 이것도. 이 정도면 충분히 조정 끝난 거 아닌가요? 예. 200선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다시 해보자.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미크론 그러면서 떨어진 거예요. 오미크론하고 SGA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SGA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오미크론 때문에 개인들이 이 차트를 망가뜨린 거죠. 그래서 차트가 망가진 거예요.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차트가 병든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차트는 금방 회복이 돼요. 차트는 금방 회복이 된다고요. 근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마음은 잘 회복이 안 된다고. 사람은 그 상처받은 거는 회복이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살 조금 뭐 예를 들어 살점이 좀 떨어졌다든지 그죠? 그런 거는 금방 회복이 되는데 사람 마음에 생긴 상처는 회복이 잘 안 된다고. 사람한테 함부로 화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똑같아요. 주식으로 입은 손실은요 금방 회복돼요. 근데 마음고생을 무지하게 해서 손절하고 수익 빨리빨리 안 난다고 조바심 내고 그래서 상처받으신 분들 많거든요. 요번에 힘들다 막 이제 다 힘들죠. 당연히 3개월 이상 돈이 안 도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과도하게 힘들다고 막 욕하고 막 난리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돈 조금 이제 막 손실 나니까 막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주식시장에 그런 개인들이 많다고요. 그분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남도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게 하고 가족도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때 왜 화내지 마시라고 제가 자꾸 그런 얘기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는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민 간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 이민 가서 성공하신 분들 많지만 이민 가신 분들 중에 일부는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일부 여기서 이제 너무 염증을 느껴서 해외로 나가버리신 분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못 살겠다고. 근데 나가보시면 그런데 우리나라만한 데가 없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후회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우리만한 데가 없다고. 네. 우리나라만한 데가 없다고.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런 걸 못 하겠으니까 이민 간 거예요. 어디를? 미국으로. 뭐 살아요? AMD, 엔비디아 이런 거, 테슬라.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이민을 안 갔는데 이제 어디로 갔어요? 네. ETF 그거 사러. 글로 가. 그렇죠. 이거 팔아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래가 별로 안 보이시죠? 왜일까요? 여기랑 비교하니까 거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가 있는 겁니다. 안 보이시죠? 네, 있어요. 낮에 회원들한테 이런 것도 거래량 체크하는 거 알려드렸는데 아가방 컴퍼니 뭐죠 이거? 저출산 그죠? 자 충분히 했잖아요. 쌍바닥도 찍고 그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오미크론이다 그러면서 이제 폭락했어요. 세상에 그냥 보면서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11%나 폭락합니까? 첫째 날은 3%, 그 다음 날은 6%, 그 다음 날은 최대 11%까지. 뭐예요 이게? 그 다음 날 아침에 추가로 4%까지 갔다 올라가고. 그쵸? 아가방하고 오미크론하고 뭔 상관인데요? 그러니까 들고 사람들 마음이 문제가 생겨서 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조정 어느 정도 끝내놓고 좀 쉬고 있었던 거예요. 200일선 여기 와가지고 좀 쉬면서 이제 돌려 나가볼까? 거래가 없죠?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진짜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랑 비교하니까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거래가 마지막으로 터진 여기 그 이후부터 볼까요? 진짜 없는지? 조정이 시작된 거는 여기 이후부터니까 그죠? 그럼 여기 뒤에서부터 보면 되잖아요. 이해되셨으면 10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시죠? 내가 원하는 건 조정을 받고 있다가 거래량이 새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뒤에서부터 보면 되잖아요. 어떤데요?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락할 땐 거래 없고 근데 거래 좀 늘어나면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그죠? 네. 떨어질 땐 거래 없고 올라갈 땐 거래 있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불이 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 속았잖아 그러면서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점 4,300원 현재 5,500원 그죠? 여기서 샀으면 1,200원 수익 났을 테니까 대충 30%까지 수익 났겠네요. 최대 저점 대비 현재 오늘 고점 대충 30% 저점 대비 30% 올라왔어요. 그럼 뭐예요? 상한가방 나왔다는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나눠서 2주 걸렸구나 그죠? 2주 걸렸는데 어쨌든 30% 올라왔어요. 그랬잖아요. 손절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사람들이 멘탈에 나가서 판 거란 말이에요. 자 뭐예요? 정책주죠? 회복이 되게 빠르네요 그죠? 네, 회복이 되게 빨라요. 한국경제TV 이거는 거래 별로 없어요. 이거는 거래가 있는 게 아닌데 한국경제TV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11월 29일날 10%까지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떨어질 때 거래가 있어요. 음봉인데 거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나쁜 음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2주 동안에 이제 2주 동안 다 회복을 해버렸어요. 손절한 사람만 억울하게 된 거죠. 이것도 옛날에 저기 윤석열 씨 인맥줄에서 꽤 올라온 거예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투매가 요번에 너무 세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그쵸? 네. 한국경제TV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혹시라도 손실 날까봐. 개인들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건설까지 볼까요? 특수건설. 자, 이거 보세요. 특수건설을 보시면
이게 저번에 한번 차트 선거드리고 막 그랬죠, 그죠? 차트를 딴 걸로 보여드릴게요. 권리락이 있어갖고 자, 저번에 아마 선거놓고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게 이것도 EBS 한번 놓고 볼게요. 저번에 한번 강의해드렸었죠, 이거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졌다. 이게 이제 앞에서 저기 대선 정책주 중에서 왜 SOC 대장주로 간 게 특수건설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방에서도 그때 해가지고 수익 여기서 팔았어요. 그래서 수익 많이 내고 팔았는데 그 다음부터 조정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조정이죠. 여기에서 이제 원래는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아까 박스권이죠, 이게 그죠? 기울어진 박스권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죠? 고점은 여기, 저점은 여기였죠,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여기 안 내려오잖아요. 이쪽으로 여기 붙어갖고 안 내려오죠? 이거는 뭐냐면 어지간하면 여기서 붙어 있다가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가거든요. 차트가 보통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싹 올려야 되는데 요소수 터지면서 요소수 품절 사태 터지면서 물류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의 이제 또 투매를 했죠. 그렇죠? 그러더니 갑자기 오미크론 터지면서 결국에는 다시 이 추세선 여기 있죠. 여기까지 또 떨어진 거예요. 지지하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아까워 죽겠어요. 이거. 괜찮은데 이거.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야 되는 차트인데 여기가 있어요. 싸단 얘기죠. 회사 자체도 나쁜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이게 주요 정책주들 보여드린 건데 개인들이 다 망가뜨려 놨어요. 네. 다. 근데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차트가 특수건설은 지금 좀 과하게 망가진 거고 요거 말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들 거의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차트가? 그쵸? 저런 것들은 나중에 지켜보시라고요. 사실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올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대요. 대선주 하면 안 된대요. 왜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제가 듣고 싶었던 소리가 그거예요. 대선주 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위험하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절대 사면 안 된대요. 그 소리를 요즘에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럴 때마다 콧노래를 불러요. 그 앞에서 막 이제 콧노래 부르고 춤추면 이제 저도 정신병원 갈 수 있으니까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드디어 갈 때가 됐구나. 동의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속에서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제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이런 거예요. 힌트 드린 거예요 지금. 네, 힌트. 네. 제일 무서울 때가 이럴 때요. 에너토크. 회원들한테 이제 우리 회원들은 저희 방 회원들은 멘탈이 되게 세요. 상대적으로 아무튼 매너도 좋으시고.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전문가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요. 에너토크 이런 데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뭔데요라고 여쭤보면 여기서 그래요. 우리도 원전 테마줄 하나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웃으면서 들으시면 돼요. 원전 테마줄 하나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만큼 올라오니까 여기서 이제 더 갈 것 같으니까 이만큼 갈 것 같은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언제요? 10월달에. 맨날 TV 틀면은 이제 뭐 원전을 또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원전 테마주 사자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우리 회원들이 원전 테마주 우리 다 팔았거든요. 한정기술이랑 보성 파워텍 들고 있던 거 다 팔았기 때문에 그땐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에너토크나 이제 보성 파워텍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여기서 막 사자 그러는 거예요.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그때 이제 소형 모듈화 원전 그죠? 그 얘기 나오면서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사고 싶어하고 회원들이 막 그랬다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사면 안 된다. 뭐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낮에 잠깐 했던 얘기인데 에너토크를 보면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왔는데 거래가 앞에보다 더 많다. 그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여기 대비 여기까지 2배 올라왔다. 상한가도 2개 있고. 그러면 과열이다. 과열됐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개인들이 물린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가 제일 많이 물린 자리거든요. 거래가 일정하게 많죠, 그죠? 여기가 악성 매물대예요. 그 여기를 이제 쭉 이으면 이게 매물대겠죠, 그죠? 네. 그럼 여기를 돌파 못할 가능성이 높다. 돌파 못하면 다시 끌려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사가지고 또 20%는 20%보다 더 큰 손실이 난다. 기본 30%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눌러주면 그때 가서 들어가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여기서 못 사겠어요. 근데 이제 회원들이 계속 보챘어요. 그래도 사자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몇 명. 그래서 아니라고 사지 말라고. 그리고 서정기전도 그 당시에 제가 서정기전 되게 안 좋게 얘기했었죠, 그죠? 네. 에너토크가 2배 이상 올라갈 때 서정기전은 요러고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서정기전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서정기전 되게 안 좋게 얘기했었죠, 그때. 사지 말라고. 이거 사가지고 싸기로 물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에너토크는 급등했다가 폭락나고 나서 100%짜리 반등 나왔죠. 근데 그동안에 서정기전은 뭐 했어요? 계속 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정기전 더 이상 못 가고 낙폭거대가 심했던 보성파워텍, 한정기술, 에너토크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서정기전은 할 만큼 했으니까 넌 쉬어라. 네.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에너토크도 가는데 서정기전 아직 안 갔다. 서정기전에 또 갈 수 있다. 그러면 산 거죠. 전 그래갖고 물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 그래서 욕 얻어 먹으면 이제 그 당시에 욕을 얻어 먹으면서까지 서정기전 안 좋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서정기전 안 좋게 얘기했다가 욕을 그냥 엄청나게 얻어 먹었어요. 서정기전이 한 여기서 5%나 10% 급등하면 유튜브에 댓글 욕 있죠? 엄청나게 날려요. 네가 전문가냐? 서정기전 올라가는 거 봤냐? 아이고 불쌍한 분들이에요. 네. 서정기전 안 좋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조금 급등하면 바로 댓글 달려요. 저를 조롱해요. 그거 올라왔다고. 불쌍한 분들이라니까요. 나중에 이제 한 대 얻어맞더니 연락도 없어요 이제. 그 당시에 원전 관련주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반등이 세게 나왔고 과열됐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에너토크하고 보성파워텍이나 이제 이런 거 서정기전은 다른 케이스고 이거 이제 이런 거하고 아까 뭐예요? 메가임드 이런 거는 다른 케이스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 끝내놓고 한번 돌려 세워볼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세력이 재매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메가임디는 차트마다 다 틀린데 메가임디는 여기에 물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 좀비 영화 한 번은 보셨죠? 좀비 영화 그죠? 여기에 물리신 분들을 좀비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매물대가 얼마나 많은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좀비 영화 보면은 좀비들 이렇게 막 엄청나게 모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막 달려들죠, 그죠? 네. 그 정도로 모여 있어요.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여기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이거 무서운 자리예요, 여기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이거를 해결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매물대를 이제 약하게 만들려면 여기서 난리를 쳐야 돼요. 여기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확 들었다가 확 떨어졌다가 확 들었다가 확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철을 만들어 버리면 이제 매물대가 좀 나가요. 그래놓고 또 조용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또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뭔가 하긴 할 겁니다. 세력이 또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캐리소프트건 메가임디건 아시아경제건 뭐 정원엔시스건 뭐건 간에 할 거예요. 아까 제가 웅진 시크빅 얘기 안 했죠? 마지막 1번 찍어보세요. 웅진 시크빅 얘기 안 했죠? 네. 자, 웅진 시크빅 이것도 원래 윤석열 씨의 그 인맥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정책주도 되거든요. 저출산도 되고. 이게 뭐냐면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반지하 생활 끝내고 나도 이제 올라가 볼까 그랬는데 오미크론이다 그러면서 떨어진 거예요. 오미크론하고 지금 웅진 시크빅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네? 아유 진짜 그죠? 네. 차트를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원래는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차트가 다 이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저기 무료 종목 진단, 무료 종목 상담 받지 말라고. 다 이상하게 얘기할 거라고. 왜냐하면 차트가 다 깨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를 거예요. 무료 상담해주는 사람들 차트 그 분석하는 기법을 제가 다 알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거 설명 못하는 차트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차트가 박살나서 그래요. 자, 그리고 자, 부동산 정책주 있죠. 자, 이제 마칠게요. 정리하고. 부동산 정책주들 그때 건자재, 건축자재 그죠? 건자재 관련주들 얘기했었죠, 그죠? 자, 노르페인트 보실래요? 페인트 얘기했었죠. 페인트주들이 이렇게 조정 끝내놓고 들었다 놨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좀 많이 빠졌었죠. 근데 어떻게 돼요? 뽑죠. 노르페인트. 이거는 건자재 플러스 윤석열 씨 부인 관련주 뽑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윤석열 씨 부인 김영희 씨인가요? 네. 그거 관련주로 갔었고 여기가 매수 기회였던 거예요. 뽑죠, 그죠? 오늘 저기 잘못하면 상한가 할 뻔했어요. 그리고 상한가가 다 풀린 게 있죠. 이건 페인트 그러면 시멘트가 다르죠. 네. 성신양의 시멘트 그러니까 바이오계의 엄마가 누구예요? 셀트리온이죠. 네. 그 시멘트계의 어머니는 성신양이에요. 바이오의 셀트리온급이에요. 이게 성신양이에요. 뽑잖아요. 이게 뭐 해놨어요? 조정 다 끝내놓고 바닥 잡고 살짝 들어서 이제 돌리고 있었죠. 근데 오미크론 때문에 빠졌던 거죠. 근데 지금 급격히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시멘트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같이 가요. 그래서 막 따라가잖아요. 시멘트 주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뒤에 이모도 있고요, 고모도 있고, 삼촌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쉽죠. 맞으면 저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어렵게 얘기하면은 뭐 제가 좀 있어 보이긴 하겠지만 그죠? 네.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쉽죠, 그죠? 네. 엄마 말고 다 어머니 말고 또 밑에 많이 있어요. 이모도 있고. 네. 찾아보세요. 뭐 시멘트주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니까요. 네. 저희 방에서 사놨을까요, 안 사놨을까요? 사놨죠. 네. 그러면 시멘트 가면 뭐겠어요? 시멘트 가면 뭐 가요? 레미콘도 가요. 레미콘 가면은 레미콘에 뭐 섞는데요? 그죠? 네. 다 있어요. 건자재 쫙. 네. 나중에 가다가 모두 가냐면 변기도 가요. 변기. 네, 얘기해드렸어요. 변기. 네. 아무튼 네. 그걸 이제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종목들이 재밌게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책주가 대선 정책주가 크게 간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아까 얘기해드렸던 에너토크나 이런 것들은 좀 갔죠.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좀 갔어요. 한 서너 배 간 게 있는데 3배, 4배, 5배 이상 급등한 게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원전 관련주가 좀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뭐 3배, 4배 이상 올라간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아까 아시아경제, IB기명 같은 이런 것도 좀 올라갔죠. 교육 관련주 중에서. 근데 비상교육이나 메가임드는 그만큼 못 갔어요. 메가임드는 100% 이상도 못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러면 대시세 분출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대선 정책주들이 많이 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인맥주들이 많이 갔지 정책주들은 좀 가다 말았습니다. 맨날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하고 서로 더럽다고 싸우는 바람에 그동안 못 갔잖아요. 그렇죠? 캠프도 늦게 차려졌고 그래서 못 갔던 거예요. 관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세력이라면 뭐 하겠어요? 세력이 물려있는 정책주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올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전 그거를 아주 강력한 호재로 인지하고 있고 왜냐하면 항상 그럴 때 날아가더라고요. 윤석열 씨 대선주 3월달에 폭등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랬어요. 에너토크가 여기 3월부터 올라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 사표쓸 때부터. 그때 그랬어요. 보수 괴멸됐다고. 보수는 끝났다고. 윤석열 씨는 끝났다고. 그때부터 갔어요. 그때부터. 근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지금 또 하네요. 대선주 끝났다고. 뭐 윤석열, 이재명 떠나서 그냥 대선주 다 끝났대요. 끝났대요. 네. 위험해서 하면 안 된대요. 갖고 있는 것도 너무 불안하대요. 속으로 퀴즈를 불렀습니다.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소리가 그 소리였거든요. 누구한테요? 개인들한테 그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다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눈 감고 날아갑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대응이 안 되시겠죠. 종목이 그때 빨리빨리 나오거든요. 재료를 바꿔서 급등하고 그래서 정신없이 올라가요. 그러면 하다가 다 털려버려요. 본전에서 털리든 약간 수익 내고 털리든 아니면 손절했더니 그 다음에 상한가 나오든지 그러면서 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말 지금 저기 뭐야 또 수남의 이 정책 테마주들이 제가 이번 주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돌아가면서 수남에 나와요. 원자력, 일자리, 교육, 부동산, 그 다음에 코로나. 윤석열씨 코로나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순환매 돌립니다. 지켜봤더니 오늘은 요거 내일은 저거 막 돌아가면서요. 근데 티가 안 나게 해요. 누가 눈치챌까봐 조용히 움직여요. 우리 단톡방에 들어있는 회원들이거나 아니면 문자방 라이브 회원들은 종목들 이렇게 추천주들 보면은 그날 움직이는 부류들이 달라요. 오늘은 뭐 코로나 윤석열씨 코로나 관련주 뭐 요거 부동산 조금 여기 뭐 교육주 조금 아니면 시멘트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입니다. 이게 뭐냐면 돌아가면서 순환매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연말 연초에는 항상 아까 했던 얘기인데 연말 연초에 항상 개별주 테마주 장세가 열려요. 심지어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미국이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했을 때도 그때도 갔어요. 항상 갔다니까요. 안 간 적이 없어요. 미중 무역 전쟁 터졌을 때도 갔어요. 그때는. 네. 근데 지금 개인들 분위기가 어때요? 더 이상 안 속는다. 안 속는데요. 안 산대요. 지수 이제 ETF 내리면서 하고 오르면 판다고 몰려 박스권 투자에 몰리는 개미들 이러고 있어요. 지수 쳐다보면서. 그런 종목이 항상 가죠.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 이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할 때 개인들은 제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망설이다가 나중에 종목들 저기 올라가면 우리 기존 회원들 수익 낸 거 보고 그때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래요. 빨리 수익 내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바닥에 있을 때 종목도 눌려 있을 때 그때 들어오시면 돼요. 저희 방에서 지금 뭐 사고 있겠어요? 메가MD는 저희 방 현재 보유 종목이 아니에요. 보유 종목이었으면 메가MD의 매자도 얘기를 안 꺼냈을 거예요. 저는 저희 방 종목 밖에서 얘기 안 해줘요. 저희 와이프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절대 얘기 안 해줘요. 저는 회원들 피해보니까 피해볼 수 있으니까 이런 데서 매집해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뭘 준비하겠어요?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개인들이 이제 안 갈 거랍니다. 끝났답니다. 그 얘기를 이번 주에 한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수십 번. 이렇게 많이 들어보기도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나오네요. 개인들이 지수 ETF 사고 이제 그러고 있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뉴스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물린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네, 그쪽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좋은 기회니까 들어와서 수익 내실 분들은 바로바로 지금 들어오시고요. 그 좀 쉬었던 회원들 특히 문자반 쪽에서 그분들도 빨리 들어오세요.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틀 동안도 공개방송 진행하니까 이틀 동안 공개방송합니다. 네, 공개방송 진행하니까 그때 이벤트도 하니까 네, 그때 잘 이용해서 또 가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쉬셨던 분들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신규들도 또 요즘에 눈치 빠르신 분들 들어오고 계시고 눈치도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안 놓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잠깐만요. 맨날 9시쯤에 끝내려고 하는데 맨날 9시 5분쯤에 끝내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김 실장님이 김 실장님도 여기 테마주를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지금 보니까 자꾸 이분도 요즘에 대선주의 하시거든요. 그러네요. 보니까 대선 테마주 급등 직전에 있는 바닥 종목도 공략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얘기하신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이게 뭐냐면 대선 테마주들이 급등할 때 그 특이한 차트가 있어요. 차트 모양이 있는데 아마 올해나 작년 옛날 거 갖고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고 여러분들은 최근에 거 아마 갖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네,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인맥주하고 정책주가 올라갈 때 약간 다른데 그건 제가 다음 주 공개 방송할 때 월요일하고 화요일 할 때 그때 저도 얘기해 드릴게요. 네. 김 시장님 방송 잘 챙겨서 들으세요. 왜냐면 테마주 진짜 잘하세요. 네. 전체를 잘 봐요. 테마주 전체를. 순환매도 기가 막히게 잘 보시고.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칭찬하잖아요.
잘하시는 분이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분은 방송을 딱 30분 정도만 하세요. 네, 길지 않으니까 네.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도 하니까 네,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유튜브 김실장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가서. 네. 자, 여러분들 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네, 공개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회원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들어오시면 돼요. 네. 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